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는 96,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요즘 드라마 지리산이 시작이 됐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3분기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리산 기대가 좀 워낙 컸었어요. 네. 김은희 작가나 보니까 거의 뭐 100% 성공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남편의 장항준 감독은 한 번 부러질 때가 됐다. 이미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지금 나온 거고. 뭐 그러니까 기대감 워낙 큰 데서 이제 좀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반응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뭐 CG부터 해갖고 또 내용도 좀 난해하더라고요. 이게 또 소재였죠? 애매한 이게 대중적으로 좀 끌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부러졌죠. 그리고 뭐 다음에는 뭐 잘 하겠죠 뭐. 네. 근데 지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국내 최고 제작사입니다. 드라마 뭐 영화 제작사고 뭐 내년에 거의 한 30편이에요. 네.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 있고 이거 하잖아요 지금. 또 애플 TV도 어제부터 뭐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 뭐 대한민국 드라마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드라마가 그 안에 꽂혀야 됩니다. 애플 TV도 지금 좀 가입자가 지금 국내에서 쭉 뽑고 있는 이유는 보면 이게 그 누구죠? 그 김성균인가요? 이성균. 닥터 이성균. 브레인. 그 뭐 닥터 그 뭐 브레인인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입자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대한민국 드라마 손 잡고 단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단가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3분기도 실적이 뜯어보니까 괜찮아요. 이익률은 이익은 좀 내려갔는데 그럼 뭐 매출이나 그 편성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갯말차차 뭐 이런 것도 성공했잖아요. 네. 어떻게 다 성공합니까? 성공 확률은 계속 이제 높아지겠죠. 그럼 보면 지금 주가는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복은 됩니다. 무조건. 네,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년에 한 30편이 넘는 작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3분기에 반영되지 않죠. 신규로 이제 제작하는 것들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뭐 넷플릭스 등등 많은 OTT 업체들이 제작비를 들고 찾아올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진이 많이 좋아지고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흐름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꼭 이 종목은 그냥 저도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봐요. K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느 것이 성공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돼서 이 대작 하나만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게 약간의 도박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작 하나만 만들어지게 되면 또 대박을 치는 게 또 이 바닥이니까 OTT 시장은 뭐 활성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 K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K 드라마 관련된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김준 대표님께서 뭐 지금 아카데미상을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드라마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행여나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뭐 김석유 씨 나오는 거 뭐 이러잖아요. 다 아시는 분인데 저러시네. 뭐 닥터 브레인에 대한 뭐 기대감 등등 막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넷패스입니다. 매수가는 41,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어요. 1월 이후에 딱히 그렇다 할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대요. 계속해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누구나 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네. 막상 들어가서 주가 떨어지고 비키면 그런 마음 이제 쏙 들어가죠. 네. 이제 본전만 올라오면 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넷패스는 지금 PCB가 굉장히 좋잖아요. PCB가 지금 뭐 심텍도 해서 근데 심텍도 2년 전인가요? 적자가 났었어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PCB 쪽에 그래서 지금 그 투자 결실을 지금 시기가 딱 맞물려 갖고 그거를 온전히 수확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넷패스도 보면 지금 적자예요. 적자인데 투자를 지금
FO PLP라고 펜아웃 그 PLP 패널 레벨 패키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한 겁니다. 네페스가 성공을 하고 지금 그거를 생산을 또 하고 있어요. 뭐 전력 관리 반도체 요즘은 그런 것들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걸 지금 이미 이제 생산이 들어갔고 계속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수율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쪽에 그 네페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감가상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매출은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 흑자 전환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고 내년에 지금 PCB처럼 한번 쫙 뽑아줄 게 아마 좀 네페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쭉 계속해 가져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본전 오면 분명히 팔 거예요. 본전 오면 탈출해야지.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본 것보다 좀 더 본인이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인사이트가 좀 생기고 여기서 팔면 안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이 좀 생길 겁니다. 네. 일단은 뭐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예. 네, 매수가는 물론 수익까지 더 안겨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펜아웃, PLP 시청자들은 잘 모르세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시니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이렇게 안 보게 되면 꺼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다가 안 보면 꺼져 있잖아요. 네. 내 눈을 보면 켜져 있고 이게 이제 PMIC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우리가 옛날보다 한 번 충전해가지고 사용량을 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네페스의 PMIC 기술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벌써 딱 영감 떠오르지 않아요? 전기차 시대에 열리게 되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자율주행 칩들이나 이런 그 PCB 칩들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하기 위해서는 PMIC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페스가 자동차 전장 시대, 자율주행 시대의 또 하나의 수혜지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 종목은 좀 장기로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장기를 보십시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우리보다 더 많이 분석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도중에 빠지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지금 사로잡힌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틀린 건 없고요. 기다리면 원했던 장기 투자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조금 더 장기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만 1,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외국인은 요즘에 다시 사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니까 뭐 3분기 실적을 좀 까 보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잘 나왔고 선방을 했고 뭐 매출이나 이익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에 있어서는 뭐 보잉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보잉 주가가 아마 한 5% 이상 떴을 거요. 새벽 시간에 네. 떴을 거요. 그러면 이쪽 이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관심이 최근에 그 나로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너무 갔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엔진 그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엔진에 문제가 반 있었던 정도만? 거는 뭐 절반의 성공이고 네. 엔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나로 문제라고 하면 내년 5월에 또 발사하잖아요. 내년 5월이면 이제 또 이제 뭐 선거도 끝나고 굉장히 또 이벤트처럼 그때 한번 또 요거는 주가를 한번 좀 띄울 수 있는.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거 자체가 얘네들 한국 엔진이라든가 방산 지금 수주한 것만 보니까 검색을 좀 전에 해봤어요. 보니까 30조가 넘더라고요. 하나는 계속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뭐 실적이 꺾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조금 더 들고 가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요? 근데 저는 이 산업은 한 번 수주를 따내고 나서 또 차후에 수주 공백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글쎄요, 길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5만 1,000원대까지는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수준의 실적이 이미 주가에 예, 어느 반영이 정도 됐나요? 이제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려 보도록 할까요? 5만 1,000원대에 아주 강한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만 원대 이상부터 서서히 물량을 줄여놓고 좀 대응을 해보자. 여기 이거 이 매물을 뭐 한 번에서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이상부터는 좀 물량을 줄여놓고 좀 대응을 해보고 뭐 국구처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뭐 PCB처럼 뭐 이런 것들 숨겨지는 종목도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런 전략 한번 취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죽 대표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아, 뭐 그냥 뭐 일정 부분은 네. 뭐 동의를 하는 게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비중이 많거든요. 네. 30% 비중이 좀 워낙 많이 들어갔고 아마 이제 너무 이제 초점을 나로 이쪽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줄이는 게 맞아요. 예, 줄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있어서는 예, 얘기 동의합니다. 달라지셨어요 지금. 설득이 당하셨나 봐요. 네. 5만 1,000원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호텔 신라요. 네, 호텔 신라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91,500원. 비중은 40% 정도예요. 네, 91,500원에 40% 정도 들고 계시네요. 비중도 많고요. 지금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거 수혜주라 코로나 위드 수혜주라고 코로나 하는데 네. 예. 앞으로 비전이 가질 수도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건지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서 이거를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좀 크네요. 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예, 호텔 신라하면 요 객실 수도 많고, 예,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최대 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 면세 쪽도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중국 쪽에 좀 많이 거기 좀 의존하고 그래 왔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그 외국인 관광 또 국내에 노랑머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예. 이제 중국인만 보이는 게 네. 아니라 서양권죠, 서양권죠. 예. 서양권. 그들도 자꾸 우리 보고 막 눈 째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뭐 어쨌건 그 외국인들 좀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객실 돌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좀 회복이 많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한 15일부터 이제 뭐 트래블 버블 계약된 곳들 막 체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 뭐 들어올 겁니다. 예, 들어올 거고 화이자 또 뭐 약효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90% 줄인다고 하니까 그럼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럼 백신 안 맞는 자들도 그냥 자신 있게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뭐 좋을 일만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예. 다만 이제 비중이 뭐 한 종목에 40%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되고 네. 좀 올라올 때 그때 뭐 단가 정도 올라오면 좀 줄여서 다른 쪽도 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 회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말도 덧붙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그 어제 간밤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힐튼 호텔, 메리어트 호텔 다 급등했어요. MGM 미라지,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카지노 기업들도 다 급등하고 참 잘 외국 기업 잘해요. 예, 잘. 근데 호텔 신라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호텔 신라는 우리나라에 4,700여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객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호텔 신라 단일 말고요. 신라 스테이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보면. 근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 열풍,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는 차차하고 이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인기 많은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을 때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가져올 거고 당연히 호텔 산업은
또 아닌 때 아닌 부흥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이 좀 많은 건 저도 신경 쓰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바닥치고 올라왔는데 제대로 못 올라간 게 바로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레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레파인가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인데 호텔 객실 예약률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멈췄던 소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호텔신라는 내년도 때 아닌 부흥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세력이 막 눌러가지고 주가가 내려온 건 사실인데 요거를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물량 추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들고 가면서 한번 대응해 보자. 그냥 눈 딱 감고 올라오는데 수익 나.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손실 보다가 올라오게 되면 다 살았다. 그거 팔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냥 가져가 보는 전략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보고 역시나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챙겨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정말.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SK 이노베이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23만 9,500원이요. 네, 23만 9,5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40%입니다. 아, 또 40%좀 많이 들고 계시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네. 지금 계속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혹시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한 네. 몇 개월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나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점에서 팔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잡지 못하신 네. 것 같아요. 타임을 놓쳤어요. 네, 그것도 다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좀 매수를 하신 지 꽤 되셨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이게 LG화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LG화학 때문에 이거 가야 되는 건데 네. LG화학이 자꾸 뭐 좀 갈만하면 이런 리콜 문제도 나오고 뭐 이제 그 리콜을 한 것도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혹시 또 나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그 셀 업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고가 없는 좀 삼성 아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잖아요. 지금 주가를 3사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근데 두 개를 이제 따져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어디서 이제 물론 이제 LG화학이 그만큼 많이 공급하고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모델에서도 SK이노베이션 이제 불났다는 얘기는 거의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뭐 사고도 지금 안 나오고 그렇게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가치 평가가 한 연말 좀 넘어가고 뭐 내년 정도 되면 새롭게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 좀 뒤늦게 시작했지만 좀 안전하네. 안전한 불도 잘 안 나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뭐 좀 괜찮아질 거래. 지금은 이제 워낙 소재 쪽으로 이런 뭐 불확실성 소재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소재의 시간이 있다면 또 이제 또 셀에 또 시간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팔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기름도 괜찮아요. 네. 예, 그쪽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굳이 이거를 뭐 팔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싶고요. 일단은 근데 분할이 뭐 가장 큰 문제니까. 좀만 좀 하려 보면 돈 좀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분할을 해 싸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뭐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지금 물량이 좀 많으셔가지고 매수가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매수가 정도 됐을 때 올라오게 되면 물량을 한 절반 이상이라도 좀 줄여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치전지에서 가장 좋은 게 과연 이걸까?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새로운 종목으로 뭐 넘어가던가 일단은 매수가 이상 오게 되면 절반만 줄여놓고 한번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매수가에 오게 되면 절반을 줄이고 앞으로 다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저는 주식에는 얼마 안 됐는데 네. 키스톡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아, 키스트를 들고 흑자가 계시고요. 났잖아요. 아, 네. 매수가하고 그리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30%인데 네. 15,300원. 네, 15,300원에 30%. 네. 그리고 네. 10위가 뭔지 그 물량이 나왔다는데 물량이 얼마나 되면 언제까지 이걸 다 팔아야 하는지 아. 주식이 자꾸 빠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네. 전망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이제 그래도 뭐 컨텐츠 종목들이 좀 워낙 세고 하다 뭐 얘는 이제 드라마 이제 관련된 이제 배우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키스트가. 예. 키스트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너무 안 좋았었어요. 예. 키스트가 그때 좀 시비를 좀 많이 발행을 했고 그게 이제 좀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물량 추리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물량은 뭐 한 20만 주? 네. 뭐 요 정도 그냥 충분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24시 차트에서도 단기적인 바닥은 좀 왔어요. 여기 검은 선 밑에서 좀 지지가 좀 되고 있죠. 도치가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반등은 그 나오게 되는데 근데 컨텐츠 쪽에서 뭐 키스트 물론 뭐 얘보다는 다른 좀 좋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얘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코인이나 이런 것들 좀 억지로 좀 엮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엮어야 또 올라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을 때 좀 줄이세요. 많이 줄이세요 많이. 아, 올라왔을 때 많이 예. 줄여보자. 예. 일단 지금 나온 12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네. 올라오면 비중을 많이 줄여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요? 근데 12 물량이 지금 계속 뭐 요번엔 또 만주, 2만주 이렇게 좀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나오는 거예요? 10일에 발행했던 게 이제 기산일이 예전에 되니까 나올 일이 행사일이 되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수가 있고 슈팅 나오려면 그래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왕 컨텐츠 관련된 종목 들어가면 제일 좋고 괜찮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키스트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뭐 엔터주들도 참 좋은 거 많고 그렇죠. 좋은 것들로 좀 이동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우리 24시 클럽 공개 방송하면 좀 찾아주세요. 제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한번 싹 정리해서 우리도 저 말고 저기 우리 손 팀장님 컨텐츠 박사거든요. 게임 컨텐츠죠. 게임 콘텐츠. 박사입니다.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방에서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김지욱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박사님이시잖아요. 아이고 농사부터 시작해서 뭐 모르는 게 없는. 근데 농사. 게임 콘텐츠도 네. 강자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뒤에 되면 콘텐츠 관련된 종목도 저희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다음에 뭐 공개 방송 한다라고 하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비두시고 올라왔을 때 새로운 종목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7,400원에 20%입니다. 17,400원은 20% 들고 계십니다. 그래도 매수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원래 17,835원에 네. 비중을 많이 실었다가 어, 2만 얼마까지 갔는데 네. 그냥 더욱 갈 줄 알고 안 팔고 있다가 그게 이게 14,700원까지인가 떨어졌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일부 손절을 했어요. 많이 하고 이제 20% 남긴 건데 네. 이제 그리고 저는 밑에서
팔아놓으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시 또 잡아가지고 17,400원으로 줄여놨는데 네. 너무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봐갖고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여기서도 또 어떻게 얼마 못 가고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제 손절선도 이제 좀 해야 되겠고 아, 네. 이게 갑자기 당한 거라서 이익도 많이 났다가 네. 그러면 더 이렇게 마음이 됐거든요. 아프죠.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선하고 네.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되나? 네, 알겠습니다. 예. 타이밍을 놓치시고 손절도 하시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꼭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손절가하고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 뭐 9월, 10월에 주가 빠진 건 뭐 얘만 빠졌나요? 다 빠지고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그 잘못된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어찌됐건 뭐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서 뺏돈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이비전 좋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좋고 저희가 기업 탐방도 예. 갔다 왔어요. 정말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네. 왜 이렇게 좋아?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좋은 거 있잖아요. 저분은 안 가고 제가 갔다 왔어요. 이따 여쭤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냥 좀 들어서 들어서. 들어갖고 그러니까 얘네가 3D 뭐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그 카메라 모드 옛날에는 다 그 일일이 그냥 손으로 다 눈으로 보고 막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화석 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손으로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해요.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LG 이노텍과 많이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삼성 S도 마찬가지, 삼성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다 뭐 웬만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의 그런 장비를 좀 쓴다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카메라 모듈 쪽은 자율주행 보고 뭘 자율주행도 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전장부터 해서 계속 이제 지금 활용처가 많아지고 있고 뭐 이건 누구나 다 만드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요. 요쪽 좀 보세요. 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업 탐방 가셨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일단은 뭐 애플이 요즘에 이제 제품을 많이 못 만들어내게 되니까 네. 쇼티시 때문에 근데 내년도에 풀리겠죠. 애플 쪽 이제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업체니까 내년에 실적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시대에 오게 되면 카메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은 지금 단기로 뭐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 손절가 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냥. 네.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좋아요. 언제쯤 팔까요? 한 5년 후에 팔까요? 10년 후에 팔까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니까 뭐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네, 내년도도 좋을 거고 내후년도도 좋을 겁니다. 그냥 계속 가져가는 전략. 내후년도 정도에 한번 팔아보시죠.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 24시 클럽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 돈 좀 벌었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갔다 온 자 아니 안 갔다 온 자. 안 갔다 온 자, 갔다 온 자 이런 차이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후년까지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오 위즈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에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변동성이 진짜 크네요. 8월에 4만 원까지도 찍었다가 쭉 다시 내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좋을까요? 자, 뭐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 NC 소프트 빼고 네. 다른 뭐 중견 게임주들은 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튀고 변동성이 커요. 네. 근데 이제 네오이주도 아마 좀 이렇게 좀 늘려 한 번 또 올라올 겁니다. 게임주도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려치고 나 이제 NFT 하겠다. 나 이제 코인하고 어디랑 이제 협약 맺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대장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주변입니다. 네오이즈는 그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 한번 튀면 지금은 이제 보시면 주가가 그런 거 나왔을 때 튀었다가 내려가고 튀었다가 내려갑니다. 네오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오게 돼서 올라갈 때 짧게 보세요. 짧게 봐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NFT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기업에서 하겠다 해야 하잖아요. 네오지 홀딩스는 이제 이미 그걸로 갔기 때문에 그 영향도 같이 봤는데 NFT도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짧게 보자. 저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종공업입니다. 매수가는 1,0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세종공업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얘는 뭐 수소 쪽으로도 뭐 부품주로도 네. 예, 편입이 되고 보니까 근데 예, 실전에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잘 나오는데 지금 뭐 3분기는 별로겠죠. 예. 네. 그래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위에서 가다가 이제 잘 꺾인 겁니다. 3분기는 뭐 아시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지금 쓰고 안 좋은 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게 수소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 이쪽에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뭐 그런 일반적인 어떤 뭐 수소 잡주라고 하기에는 좀 예, 그렇게 취급받기에는 뭐 세종공업이 예, 좀 억울한 면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회복은 뭐 한 10% 정도 예, 그렇게 좀 올라왔을 때 네. 예, 파세요. 예,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8월부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수급을 누가 뭐 사가지고 나도 산다? 그럼 아닌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팔면요. 예. 그 사놨던 거 팔면 내가 그것도 끌어갖고 같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자동차 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뭐 그 현대기아차도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굳이 저도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수소차 쪽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김주 대표랑 또 똑같아지네요. 예.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똑같아져요. 네. 예, 그냥 짧게 보고 나오는 전략으로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